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라고 하죠. 이게 월가 예상치가 평균 예상치가 3.1%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만큼 물가가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3.0%였습니다. 단 0.1% 포인트를 이제 하회한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단 물가가 둔화됐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낮아진 거니까요. 이때 5월달 그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1.0%나 내려서 왜 그런지 놀라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야,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급락했냐? 이건 단지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작년에 기억나시죠? 여름에 유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WTI라고 하는데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죠. WTI 그때 최근 얼물이 그때 13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이 얼마냐면 70달러 초중반이거든요. 한때는 6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 WTI가 이게 작년에 올랐는데 지금 떨어진 기저효과 때문에 거의 뭐 최고점 대비해서 절반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근원물가지수,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이 WTI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유가 위력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또 유가 선물이 떨어지니까 원면 선물, 특히 이제 우리가 입는 옷 있죠. 천연 원면, 그 선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밀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소맥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요 선물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우러지면서 기저효과를 발생시켰다.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C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득탄하는 걸 나타내는 거지 지금 현 수준이 낮다 높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이 높으면 현재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해할 건데 이게 호재냐 어느 정도는 호재냐 이거죠. 기술주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기술주 회사들이 대부분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큰 자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돈 가뭄이잖아요. 당연히 투자도 받기도 힘들고 자금 조달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힘들다라는 거를 거의 뭐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수학적으로도 뭐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가 미래의 어떤 가치의 합이라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어떤 그 수익을 I분의 1로 할인하면 지금 현재 가치의 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해마다 동일한 금액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미래 가치거든요. 퓨처 밸류. 요거를 거꾸로 역산해서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역산해 가지고 할인한 거잖아요. 금리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수학적으로는 I분의 A가 되고요. 이게 현재 프레젠트 밸류가 되거든요. 현재 가치. 그래서 이 R,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표현하는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프레젠트 밸류는 떨어지게 됩니다. 뭐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는 건데 태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특히 기술주들이 그런 코스트에 예민하다. 왜? 대규모의 자금을 수시간 쏟아부어서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도체주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많은 돈을 단기일에 쏟아부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금리 변동이 예민하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게 할인율의 개념으로 부메랑이 돌아와서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온 걸로 기술주들의 주가가 올해 뭐 이렇게 가겠냐.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상승한 적도 있었거든요. 비록 0.1%포인트에 불과한 어떤 그런 거지만 예상치보다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반도체 재고도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 경기가 어떨 것이냐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0.1%포인트라고 하더라도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면 연준에서 그래도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속도를 둔화시킬 겁니다. 그럼 자금이 기술주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게 뻔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터닝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재고를 털어내기 시작한 D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자금 사정도 호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재고가 털어져 나가면서 업황이 터닝 어라운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지금 반도체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간 경기로 보지 않고요. AI가 결합돼 가지고 각국의 어떤 생존을 좌우하는 생존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결합됐다는 거죠. 하나가 AI로 인해서 반도체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더 증가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터닝 어라운드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금리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어쩌면 이제 버블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캠프파이어로 따지면 불을 할할 떼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기름도 붓고 온갖 뭐 재료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어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이런 염려보다는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반도체주를 발굴해서 어떻든 반도체주 대세 상승에 편성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